여러분, 오늘입니다. 제21대 대통령이 결정되는 본투표 날. 지금 이 순간 전국 14,000여 개 투표소에서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린 표 하나하나가 쌓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밤 자정 무렵이면 새로운 대한민국의 진로가 윤곽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그 방향이 어디를 향하느냐는 바로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출구조사가 눈앞에 다가왔고 여야 모두 숨을 죽이고 있는 가운데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보수파 유권자 여러분께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투표를 호소드립니다. 자, 이번 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막판 투표율이 승패를 좌우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한 표가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6월 3일 오늘 아침 6시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본투표가 전국 14,295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시작됐습니다. 투표는 오늘 저녁 8시에 마감되며 이후 곧바로 개표가 시작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자정쯤이면 당선인의 윤곽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지역별 개표 속도나 초접전 지역의 개표 상황에 따라 발표 시점은 다소 유동적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출구조사 결과는 오늘 저녁 8시 10분경 지상파 3사인 KBS, MBC, SBS를 통해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번 출구조사는 전국 325개 투표소에서 약 10만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과거 대선에서 9번 중 8번의 적중률을 기록한 바 있지요. 자, 20대 대선에서도 출구조사는 윤석열 후보가 48.4%, 이재명 후보가 47.8%를 얻을 것이라 예측했고 실제 결과는 불과 소수점 차이로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역시 사전투표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초접전 양상으로 흐를 경우에는 출구조사만으로는 전체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 대선의 사전투표율은 34.74%, 20대 대선보다는 낮지만 총선 때보다는 높은 수치입니다. 사전투표는 출구조사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이 수치가 실제 개표 결과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상파 방송사는 이를 보정하기 위해 별도의 전화조사 등을 병행한다고 밝혔지만 정확도에 대한 우려는 여전합니다. 이번 21대 대선은 파면된 전직 대통령 이후 치러지는 조기 대선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은 수많은 사법 리스크와 가족 논란 속에서도 출마를 강행했고 반대편에서는 보수파의 재건과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내세운 김문수 후보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의 간판이 아닌 인물의 됨됨이가 부각되는 그런 대결이라는 말도 많습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은 김문수 정부가 들어서면 야당 후보는 자연스럽게 정계를 은퇴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 선거가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닌 정치개혁의 시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양양자 공동선대위원장도 한 표 한 표가 골든크로스를 만들 수 있다며 절실함을 호소했습니다. 특히 신동욱 수석 대변인은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선거는 불의와의 싸움이었다. 그리고 유권자들이 진정으로 민주주의를 지킬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 지금 이 시각에도 사전투표에 참여하지 못한 수많은 유권자들이 본투표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본투표일만을 벼르고 또 벼르고 있었다는 분들 실제 제 주변에도 많고 김문수 후보의 막판 상승세도 피부로 직접 느낄 정도입니다. 하지만 보수파 진영에서는 전통적으로 고령층 투표율이 낮은 오후 시간대가 가장 위험 구간입니다. 민주당은 조직적으로 막판표를 끌어올리며 표밭을 다지고 있고 그동안 조용했던 부동층도 오늘 하루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지금 침묵한다면 우리는 또다시 지난 5년, 아니 그보다 더 길고 깊은 혼란과 갈등의 수렁 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지금까지 수많은 범죄 혐의와 사법 리스크에 둘러싸인 인물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성남FC 후원금 비리 의혹, 그리고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까지 관련된 재판만 수건에 달하고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도 이미 존재합니다. 자, 그런데도 그는 법의 판단을 기다리기는커녕 오히려 정치보복이라며 검찰과 법원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민주당은 이재명을 보호하기 위해 사법부를 겁박하고
탄핵을 운운하며 국회를 정치투쟁의 장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자, 이 흐름이 이어져 이재명이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사법정의는 무너지고 권력의 방패 속에서 모든 비리가 덮어질 것입니다. 입법부는 이미 민주당이 장악했고 사법부까지 흔들게 자명해 보이고 이 상태에서 이재명이 당선이 된다면 그건 더 이상 삼권 분립이 유지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그것은 정권의 편의에 따라 권력이 움직이는 괴물 권력의 탄생입니다. 자, 우리는 문재인 정권 하에서 그 전조를 보았습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개입 사건, 조국 사태, 윤미향 사태, 월성원전 조작, 통계 조작, 서해 공무원 사건 등등 수많은 사건에서 진실은 침묵당하고 권력은 오만했습니다. 이재명 정권이 들어선다면 이 모든 악몽은 다시 반복되고 더 악화될 것입니다. 단지 과거의 혼란이 반복되는 수준이 아니라 법과 정의, 공정이 완전히 사라지는 비정상의 시대가 도래할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들이 지금 국민들 사이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더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바로 이재명의 가족 리스크겠지요. 그의 아내 김혜경 씨는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으로 이미 1심,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현재 대법원 판결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공적 자금을 사용해 치약, 도시락, 안마기기, 심지어 수의까지 구매한 정황은 공직윤리를 심각하게 훼손한 사례로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자격 자체에 근본적 의문이 제기됩니다. 아들 이동호 씨는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상식 이하의 성적 발언과 여성 혐오성 댓글을 남긴 사실이 드러났고 해당 내용은 법적 처벌까지 이어졌습니다. 젓가락으로 걸그룹의 신체를 찌르겠다는 막말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대통령 후보의 아들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인격과 의식을 보여준 것입니다. 국가의 품격은 지도자의 언행뿐 아니라 그 가족이 보여주는 행실에서도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재명 일가는 반복적으로 국민 정서에 반하는 행동으로 도마에 오르고 있고 여전히 이에 대해 사과나 반성은커녕 오히려 언론 탓, 정치 공작이라며 후안무치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재련 가족을 둔 후보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과연 국가의 품격은 지켜질 수 있을까요? 권력의 사적 유용이 그 가족을 중심으로 반복된다면, 권력의 카르텔이 특정 정파를 중심으로 반복된다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 전체에 돌아옵니다. 국가란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정당하게 행사될 때만 존중받습니다.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이런 가족 리스크가 끊이지 않는 인물에게, 자신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끊이지 않는 인물에게 대통령의 자리를 맡길 수 있느냐는 근본적 질문일 것입니다. 그 끝이 어떤 대한민국일지 우리는 이미 충분히 겪었고 결코 되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침묵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투표해야 합니다. 자, 이 영상이 끝난 즉시 투표소로 향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변인들에게 투표 동료 전화를 해 주십시오. 저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리고 말씀을 드립니다. 한 표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지난 대선에서도 0.7% 차이였습니다. 그때 투표장에 가지 못했던 분들이 지금도 얼마나 후회하고 계신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보수파 유권자 여러분, 지금 당장 휴대폰을 들어 투표 동료 전화를 해주시고 가까운 투표소를 찾아주십시오. 마지막 한 표까지 끌어 모아야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 표가 쌓이면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